올려드릴 거예요. 광고 일지를 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꼭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쓰시고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쓰고 공부하는 취지예요. 쓰고 얼마 남았구나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목표 효율을 이렇게 올렸더니 CPC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내가 목표 효율은 계속 300%로 뒀는데 예산을 2배로 올렸더니 그 다음날 CPC가 갑자기 2배씩 튀는구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상품 하나하나 돈을 쓸 때 어떻게 써나가면서 그냥 적자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첫날 예산 50만 원 걸고 200%로 했는데 거의 적자를 안 봤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갑자기 200으로 올렸어. 그때 그 다음날 적자를 너무 세게 봤어.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다시 낮출까 하면서 낮추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패턴이 거의 항상 비슷하거든요. 광고 일지 쓰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격을 낮춘다거나 내 판매가를 꼭 올리는 것만 하지 않잖아요. 판매가를 보통 처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가격에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여러분한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클릭을 먹고 전환이 돼야 얘가 광고를 밀어주니까. 그쵸? 처음에는 낮춰서 들어갔겠죠. 그리고 올려야 되는데 또 이거 못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 올리면 안 팔릴까봐. 그러면 영원히 쳇바퀴입니다. 일은 하고 돈을 못 버는. 네. 가격을 올려도 보고, 근데 올려갔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가격을 다른 데를 보고 가격을 한번 낮춰볼 수도 있겠죠. 낮췄더니 실제로 이거 제 친구가 하는 제품인데 양말 카테고리거든요. 양말 그 첫 번째 개발이고 다른 카테고리인데 양말 하는 친구가 또 있는데 양말이 망했어. 보통 사계절 양말이 잘 안 되거든요. 여름용 양말이나 겨울용 양말은 잘 돼요. 근데 사계절 양말은 진짜 쉽지 않아. 네. 근데 그 친구가 사계절 양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진도 적으니까 가격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밀다가 적자를 많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모아서 올려놓고 판매량을 줄인 다음에 그냥 싸게 털어야겠다고 가격을 낮췄더니 흑자 전환이 됐어. 마진폭이 원래는 예를 들면 6,000원 남았던 걸 4,000원으로 줄였더니 전환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기록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고 나더니 이 정도면 1년 내내만 가면 싸게 해도 이렇게 계속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전환율의 차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썸네일이 내가 봤을 땐 내 썸네일이 튀는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땐 이 상품이 도대체 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렇죠? 이 상품이 도대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썸네일을 바꾼 다음에 클릭률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대신 이때는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내가 목표 로아스 값을 조정하면 클릭률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썸네일을 가지고 클릭률 높은 거를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그 썸네일을 바꾸고 나서는 로아스 값은 며칠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로아스를 올리면 얘가 부자를 뒤로 밀면서 클릭률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하나하나 파악하기 위함이고, 이 정도 보이시죠? 글씨? 보이시나요? 원래는 여기 있는 회색 란이 없었는데 올해 2월달에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노출순위, 클릭률이니, 전환율이니, 평균 CPC니 내가 처음이다. 다 기입하세요. 오케이? 내가 이제 대충 감이 잡혔다. 그러면 필요한 날만 기입하세요. 저는 특이사항만 기입합니다. 밑에 칸은 다 버려서 이제 패턴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나중에 이게 맞나 싶을 때 한번 날짜 데이터별로 따서 다시 정리를 하지 이걸 매일 정리하진 않거든요, 이제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용법은 올려드릴 건데 미리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광고 마진이랑 최종 마진 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8,850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 팔았을 때 남는 마진 금액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 팔아서 남는 금액이 6,000원이면 이거를 꼭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도 8,850원을 6,000원으로 꼭 수정을 해주세요. 이거를 왜 매일매일 해야 되냐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죄송해요. 안 되네. 8,850원 남는다고 하고 할게요. 왜 안 되지? 아무튼 아이고. 왜냐면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면 내가 11,900원에 팔다가 12,900원에 파는 날도 있고 13,900원에 팔 수 있고 행사 부자를 들어가야 되다가 갑자기 11,000원을 하루를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날 마진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그 날짜에 맞는 마진 금액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좀 수동으로 해주세요. 이거를 빅셀 같은 프로그램 쓰면은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하는 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다 거기서 받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잘 팔리는 거 들어오라고 홍보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번거롭지만 제가 손으로 다 씁니다. 자, 여기다가 상품명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로 로아스가 몇 %인지. 대신 이것도 내가 판매 가격을 조절할 때마다 바뀌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 로아스 값은 훔치고 넘어가도 되긴 해요. 이걸 쓰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 팔면 얼마 남는 금액인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을 때 예를 들면 자, 제로 로아스가 247% 나오는 제품입니다. 하나 팔면 8,850원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제품 광고를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을 하실래요? 자, 재고는 처음이라 30개만 갖고 왔다 칠게요. 네. 250에 5만원? 또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죠? 네? 어떻게 해요? 그럼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네? 220만원? 오케이. 220만원이랑 300에 5만원이랑 뭐가 달라요? 200%에 10만원이랑 300에 5만원이랑 300%에 5만원이랑 어떤 게 달라요? CPC가 다르고 어떤 게 더 공격적으로 돌아가요? 네? 200%에 10만원인 게 훨씬 공격적으로 돌아가겠죠. 자, 200%에
10만 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재고가 30개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꼭 간과하시는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돌리는 순간 잘 나가면 어차피 바로 품절이야. 네. 근데 사실 잘 되는 제품은 품절되고 다시 들어와도 또 잘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리스크를 정말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재고를 30개 사서 넣고 다 팔리면 다시 30개 사서 넣어보고 그래도 또 잘 팔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 생각하고 힘을 한번 쏟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내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제로 로아스 값보다 높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로 로아스 값보다 낮춰서 시작을 하는데 높게 하는 거는 굳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뭐 제가 한다고 하면 저는 로아스 값보다는 무조건 낮춰서 보통은 들어가요. 높게 들어가본 적은 테스트할 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재고가 30개밖에 없어. 그러면 저도 이거를 그냥 3만 원, 5만 원 넣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넣고 예를 들면 첫날 광고비가 1,200원 빠졌어요. 첫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몇 개 팔렸어요? 1개겠지. 그래서 다음날 그냥 그대로 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은 얼마 정도 쓸까요? 만 얼마 쓸 수도 있고 똑같이 또 한 800원 쓸 수도 있어. 아니면 이날 갑자기 500원 써요. 당연히 안 팔렸겠죠? 자, 이러면 뭘 확인해요? 네? 노출? 맞아요. 이런 케이스는 있을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7월 1일의 노출수랑 7월 2일의 노출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7월 1일의 노출수가 높았는데 7월 2일의 노출수가 확 꺾였잖아요. 그럼 제가 클릭률이 떨어진다고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처음 스타트하는 클릭률에서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얘가 알고리즘을 뒤로 밀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케이스를 안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앞으로 안 그러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다른 케이스로 봤을 때 얘가 그냥 광고비를 이렇게 내 예산을 뚫고 써줍니다. 왜냐면 20%까지인가 15%까지는 더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33,000원을 썼어요. 몇 개가 팔리면 좋을까요? 몇 개 팔리면 좋을까요? 이거 판매가 뭐 한 2만 원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16,900원짜리야. 자, 여기서 하나 팔렸어. 하나 팔렸어.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루 더 지켜봐야지, 일단. 그랬더니 이날은 4개가 팔립니다. 그리고 뭐 4개가 팔렸다 칠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홍보비 증액? 해요? 재고가 30개인데? 자, 재고가 30개면 이때 어떻게 해요? 네? 발주부터 넣어요. 네. 보통 도매국이 30개만 갖고 왔으면 그럼 도매국에 일단 발주 넣고 좀 더 지켜보세요. 오케이? 왜냐면 그렇다고 여기 이걸 바로 해외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네. 근데 광고비를 똑같이 그 예산을 뚫고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이날 뭐 3개가 팔렸어. 3개 팔렸어. 자,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이러면 가요 말아요? 전날보다 덜 팔렸잖아요. 광고비 똑같이 썼는데 가요 말아요? 이거는 가볼만 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발주를 일단 넣고 그리고 뭐 발주 넣고 청구 들어가자면 7월 8, 9일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는 예산을 일단 안 올릴 것 같아요. 입고 대고 예산을 올려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케이스. 아이고. 안 되는 케이스. 또 하나 팔립니다. 아니다. 너무 우울하니까. 자, 2개 팔렸어요. 다음날 또 하나 팔려요. 그리고 반품 들어와서 연계 찍혀.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자, 여기서 뭘 체크해요? 전환율을 체크해봐요. 전환율이 몇 프로가 안 나오면 고민을 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 6에서 8%가 안 나오면 좀 내 잘못일 가능성이 커. 6에서 8%가 안 나오면. 근데 6에서 8%가 나오는데 이래 그럼 그 시장 자체가 좀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입보를 좀 더 추가해보고 목표 효율을 좀 올려볼 필요도 있어요. 목표 효율 자체를 좀 올려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효율 더 판매량 자체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부터 내가 상품화 작업이라는 걸 아예 안 했어. 상세 페이지 그냥 대충 올려놓고 리뷰도 없고 가격도 없고 그냥 뭐 가격도 그냥 대충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즘 나오면 걔는 디벨롭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뭐 친구한테 부탁해서 리뷰도 몇 개 달아놓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가격도 남들이랑 욕심 안 부리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될 가능성이 그냥 크다는 걸 이때 바로 보통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른 제품 다시 해보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재고를 한 300개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봐야지. 재고가 한 30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라면 여기서 3만 원을 다 쓴 둘째 날, 셋째 날 있죠? 저는 뭐 여기서 한 10만 원 올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 초에 300개 정도 있었으면 10만 원을 배팅하고 시작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한 5만 7천 원 정도 쓰고 한 5개 팔리고 5개 팔렸다고 쳐볼게요. 자, 이러면 좀 긍정적인가요? 긍정적이나 이게? 자, 아직 10만 원을 다 못 썼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10만 원 그대로 냅두고 다시 한번 보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 예산을 뚫고 써줘요. 뚫고 써주면서 판매량이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자, 보세요. 예산을 2배 정도 쓰고 판매량도 거의 2배 정도 올라와줬죠. 자, 이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 1개였다 2개는 안 돼. 2개였다 4개도 안 돼요. 너무 적자 보기 심한 건 자, 이거를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거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거 왜 긍정적으로 볼까요? 네? 노출이 그만큼 많이 된다.
노출이 많이 된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집행 광고비를 내가 예산을 올려주면 다 써줍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수요가 있고 클릭이 발생하기까지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판매량도 내가 쓰는 예산에 비례해서 턴넷과 대입은 좀 애매하지만 내가 예산을 점점 많이 쓰면서 여기 보면은 클릭률, 전환율 이런 것들 봤을 때 얘가 판매량이 얼추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지고 있죠. 근데 적자잖아. 근데 왜 이게 긍정적이냐? 얘 제로로어스 값이 몇 프로예요? 247%인데 200%로 돌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경쟁사들도 웬만해서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돌리고 있으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네. 보통 저거보다 올려서 남는 금액을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 돌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딩을 제일 세게 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목표 효율만 좀 조절을 해주면 CPC는 분명히 눌릴 거고, CPC가 눌리면 전환율은 어차피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얘가 흑자 전환 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재고를 예를 들어서 이게 제 거예요. 재고 막 3,000개 갖고 왔어요. 만약에 처음에 3,000개 갖고 왔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애초에 3만 원으로 시작도 안 했겠지만 한 30만 원 시작해서 그냥 100만 원 바로 올려볼 것 같아요. 된다 싶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당일날 다 이걸 따라 올라와서 쓸 수도 있거든요. 당일날 이걸 다 따라와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보면은 예산은 거의 10배 썼는데 얘는 10배까지 안 올라왔죠. 이거를 보통 그래서 평균 CPC 값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보시면 이게 500원 나오던 게 예산을 갑자기 팍 올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게 1,000원까지 튀어요. 1,000원, 1,200원까지 막 튀어요. 안 튈 때도 있는데 튈 때가 보통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더 시켜봐요. 다음날도 썼어. 근데 얘가 CPC가 이렇게 눌렸어. 네.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팔리겠어요? 120개 팔렸다 칠게요. 바로 흑자 전환 재미없으니까. 네. 자, 이 정도 됐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저라면 만약에 이게 올 시즌 제품이거나 시즌 제품은 상관없이 내가 재고를 한 3,000개 정도 들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따라 올라와. 그럼 저는 바로 추가 발주 바로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막 추가 발주를 3,000개, 10,000개 넣어야지 이러지 말고 발주 수량은 지금 올 여름 시즌에 날이 좀 일찍 벌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원래 7월 초나 6월에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안 돼. 근데 많이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발주를 엄청 넣었어요. 수강생들이. 그러면서 지금 안 팔리잖아요. 재고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시는 것보다 일을 덜 한다는 거 말고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개를 발주를 넣고 싶으면 3,000개, 3,000개, 3,000개 세로 나눠서 오늘 3,000개 넣고 뭐 한 3일 뒤에 3,000개 넣고 그 다음 3일 뒤에 3,000개 넣고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다시 빠꾸시킬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근데 한국으로 10,000개가 들어와서 들어오고 하는 빠꾸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쪼개서 하세요. 저라면 일단 바로 추가 발주 넣을 것 같고 여기서 저라면은 목표 효율을 올리지 않고 이 정도 값이라고 하면 예산을 더 올려볼 것 같아요. 저는 더 올려볼 것 같아요. 재고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근데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을 올렸을 때가 한 250까지 따라오면 며칠 버틸 수 있어요? 재고가? 10일 정도 버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대행사에 물어보겠지. 이거 10일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 들어올 수 있다.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다. 일주일이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예산을 올려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으면 하면 예산을 일단 여기서 스테이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스테이. 하면서 이제 그때 여기서는 제 기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제 다른 상품이 잘 되고 있으면 200% 유지하고 있을 것 같고 다른 상품도 잘 안 되고 있어.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자꾸 수익을 이렇게 깎아먹어. 그러면 여기서 또 효율을 올려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효율을 올려보기도 해요. 네, 뭐 그냥 예시니까 헉하죠. 그냥 보세요. 이게 뭐 210만 원까지 썼다 칠게요. 근데 시즌 제품은 이렇게까지 탑니다. 올 시즌 제품은 이렇게 안 타요. 시즌 제품은 이렇게까지 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좀 벌어지는 값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초반에 광고 스타트를 해서 판매량을 쭉 늘리기 시작을 하면 얘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220개 팔렸는데 그냥 일반 판매까지 합치면 235개가 팔렸죠. 저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왜? 오간이익이 분명 어딘가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키워드로 검색해서 내 걸 사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을 300만 원까지 못 쓰죠. 못 쓰고 있죠. 일단 하나 더 지켜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산을 똑같이 210만 원 정도 때까지만 써. 그러면 그때부터 목표 효율을 올립니다. 저는. 그때부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따라와. 또 따라와. 300만 원 다음날 300만 원 넘게 썼어요. 일단 이게 뭐 너무 적게 걸렸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은 저는 발주 수량 이거 들어오는 그런 재고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효율을 올릴지 아니면 더 유지를 해서 예산을 더 올려볼지는 배팅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쿠팡은 장기간에 걸쳐서 파는 데이터보다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파냐로 순위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그 가구매 같은 거 할 때 띄엄띄엄 해갖고 이제 점점 우상향하게끔 첫날은 조금 넣고 다음날은 좀 더 많이 사고 좀 더 많이 사고 좀 더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쿠팡은 한 방에 때려 박는 게 더 낫기도 하거든요. 된다 싶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려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를 지금 딱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딱 이렇게 되진 않을 건데 이렇게 지금 제가 적자 얼마 왔어요? 150만 원 적자 왔죠? 네. 150만 원 적자 온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제 300%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얘가 자 처음 하시면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아요. 7월 9일날 300%로 올렸으면 7월 9일 몇 시에 내가 300%로 올렸는지 한번 기록해놔 보세요. 예를 들면 오전에 내가 300%로 올렸어. 이게 제 경험상 보통 이게 그 다음날부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요. 그 다음날부터. 네. 그러면 이날 300% 예를 들면 뭐 400% 올렸다 칠게요. 그냥 400%를 올렸는데도 예산을 다 씁니다. 예산을 다 쓰고 판매량이
거의 비슷해.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 400%인데도 이렇게 써? 더 올려야겠다 하지 마시고 하루 더 보세요. 하루를 더 보시면 이날부터 보통 다음 날부터 눌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요만큼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요만큼만 쓸 수도 있고 많이 깎이죠? 많이 깎이죠? 얘는 똑같이 4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몇 개 정도 팔려야 돼요? 몰라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흑자 전환을 할 텐데 판매량이 기존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광고비도 좀 덜 쓰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요 또? 판매량을 더 늘리고 싶은데 왜냐면 발주를 갑자기 10,000개 는 거야. 저렇게 나갈 줄 하루에 300개씩 나갈 줄 알고. 보통 그래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지. 아니 어떻게 300개를 나가면서 이 마진을 남겨요? 판매량이 무조건 줄는다고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때려 박았을 때보다 분명히 효율을 올리면서 노출수 줄 거고 CPC 줄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노출수 줄어드는 거 대비 CPC가 더 많이 줄어요. 처음에 이렇게 클릭을 많이 먹어놓으면. 그리고 얘는 비검색 영역도 여러분 옆으로 넘기면서 광고들이 뜨잖아요. 처음에 클릭을 많이 먹어놓은 그 광고가 비검색으로 빠졌을 때 상대적으로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CPC 단가가 굉장히 낮은데도 계속 사람들이 사줘요. 그때 이제 막 내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 노출되지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팔리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팔리면. 저는 요즘 제 상품이 어디인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엄청 열심히 보더라고. 내거 광고가 어디에 있니 없니.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거 보면 스트레스만 받고. 자 그리고 나서 남았으니까 400%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흑자 전환이 돼요. 보통 이해가 되시죠? 저는 보통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키워놓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400%에 이 정도 마진이면 그냥 계속 가야지 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지를 좀 하다가 다른 애들 판매량이랑 좀 비교를 해봐요. 다른 애들 판매량이랑 좀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면 다른 애들이 하루에 잘 팔아봐야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팔아. 그러면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애들이 많이 파는 애는 하루에 400개, 500개를 팔아. 그럼 여기서 바로 전략을 수정해서 어떻게 해요? 효율을 더 올립니다. 근데 그 효율을 너무 많이 올리면 노출량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너무 많이 올리면. 그래서 뭐 50%만 올려보시던지 아니면 100% 올려봤다가 다시 낮추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500%로 올려봤다 칠게요. 그러면 그날은 비슷하게 따를 거고 다음날 좀 줄겠죠. 이런 느낌으로 아마 갈 거예요. 대신 이게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판매를 좀 더 줄어서 얘랑 남는 마진 금액 자체가 비슷할 수 있어. 46만 원, 46만 원 남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400%로 가는 게 나아요? 500%로 가는 게 나아요? 여기 7월 11일처럼 400%로 가는 게 나아요? 7월 13일처럼 500%로 가는 게 나아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왜냐면 판매량은 또 줄거든요. 대신 내가 투입한 현금 대비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 내가 현금을 빼기엔 여기도 유리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보는 거죠. 뭐 150개 정도 팔리고 100개 정도 팔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보세요. 똑같이 썼어. 근데 갑자기 100개 팔려. 자 이렇게 됩니다. 화들짝 놀래겠죠. 무슨 일인가? 다음날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 아무도 몰라요. 쿠팡 본사도 몰라.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같은 돈을 썼는데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이 정도 폭은 계속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보통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효율을 좀 더 올려보고 싶다 하면 조금 더 올려보시면서 CPC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에 500%일 때랑 이제 어디 가격에서 보통 저는 최저가를 시켜왔었냐면 500%야. 그럼 550%를 올려봐요. 그리고 이 광고비 자체가 줄겠죠? 광고비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CPC도 분명히 줄어들겠죠? 대신 노출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550%로 했다가 600%로 했어. 아직까지 노출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CPC 가격만 좀 줄어들어. CPC 가격만 줄어들어. 그러면 전 당연히 600%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게 600%에서 갑자기 700%로 했더니 노출수가 확 꺾여. 그래서 광고비도 확 꺾여. CPC는 낮아졌는데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원목 하고 20, 30% 올려본다거나. 이해되시죠? 이게 분명히 내가 600%로 돌리고 내 경쟁사가 600%로 돌리면 얘랑 나랑 노출수가 비슷해야 되는데 쿠팡은 절대 그렇잖아요. 만약 얘가 처음부터 600%로 돌렸잖아요. 저랑 노출수가 10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요. CPC 가격이 같더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통 운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충 500% 정도 놓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예산으로 내가 깎지 않아요. 예산으로 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 다른 판매자들 계정을 보면 효율이 잘 나오는데 예산을 본인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쓰면 안 돼 하고 100만 원 딱 걸어놓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 그분들이 모두가 나중에 저희처럼 하는 순간 이제 이것도 재미 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좀 회사처럼 굴리는 것들. 그러니까 저 같은 물건을 팔면서 직원들과 회사처럼 굴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법인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딱 봐도 직원분들이 하는 게 티가 나는 게 예산도 딱 얼마.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야. 우리 매출액 요만큼이니 우리 광고비는 요만큼만 해서 관리를 하자. 자,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처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또 피 터지겠지. 네.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예산은요. 예산으로 건들지 마시고 목표 효율로 그냥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은 항상 넉넉하게 넣어놓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게 잡힙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걸 똑같이 뭐 한 80만 원 정도 써 그럼 이걸 예산을 한 90만 원 이렇게 벌고 하는 것보다 넣어놓는 게 낫고 그래야 가끔 이유 없이 트래픽이 올라가는 날도 있어요. 그날 판매량을 내가 다 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동 광고를 제가 하나를 더 세팅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행 제품도 아니고 그냥 1년 내내 나가는 제품인데 뭐 어디 TV 같은 데 나오면 갑자기 트래픽이 엄청 타거든요. 그럴 때 애들 광고가 다 꺼져요. 예산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해왔던 업체들 거가 다 꺼져. 그러면 광고 자리는 있는데 광고 돌리는 애들이 없으면 내 거를 여러 개 노출시켜주거든요. 계속해서. 그때 광고비를 100원, 150원에 그 메인 키워드 자리에 밑에 있는 자리 것도 내 거가 노출이 되면서 거기서 전환율이 아니라 수익률을 확 땡겨오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난 만약에 현금이 부족해. 선정산을 하고 했는데도 이게 딜리버리 타임 내려갈 때좀 부족해. 그럼 이제 대출을 보통 알아보는 게 좋은데 난 대출이 싫어. 대출이 싫어. 아니 하루에 50만 원, 40만 원 나오면 대출 땡겨도 되잖아요. 사실 이건 계속 갈 텐데 시즌 제품 아니라고 하면 대출도 바로 안 날 수 있고 아니 이제 뭐 주변에다 얘기 안 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효율을 더 올려서 판매량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화되면 다시 매출을 끌어올리기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제품들이 쿠팡에서 약간 수명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없게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고 수명이 좀 있게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효율을 500%로 뒀는데 남들이 예를 들면 다 저보다 낮게 세팅을 해서 계속 팔아요. 판매량을 많이 가져가. 근데 더 이상 새로운 판매자가 안 들어와. 이러면 제 것도 계속 가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어. 근데 이 제품을 다른 애들이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오는데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 그럼 제 거가 점점 밀립니다. 그럼 나중엔 좀 죽어요. 어느 순간 죽어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몇 개가 쌓이면 합쳐지면 또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줄어도 그냥 주나 보다 이거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가면은 광고비도 한 10만 원 쓰고 얘가 뭐 한 20개밖에 안 팔려. 그럼 보통 그대로 손을 놓고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그냥 어차피 수익하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에 새로 올려서 다시 작업해요. 그럼 걔가 또다시 올라가서 트래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예를 들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사업자는 더해서 거기다 하나 더 묵사하셔도 돼요. 걔도 비슷하게 잘 될 겁니다. 두 배로 올 수 있어요. 얘가 조금 빠질 거야. 안 빠질 수 있고 진짜 큰 시간 안 빠지고 작은 시간은 걔가 딱 치고 올라가면 걔가 딱 빠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만 있으면 얘가 조금 빠지고 걔가 여기 매출 한 80% 정도를 또 커버해주면서 수익을 더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은 그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하는 업자에서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광고라든지 상품 세팅할 때 엄지가 똑같이 세팅하시나요? 네. 광고, 그러니까 효율 뭐 똑같이는 안 하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해요. 이게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를 더 할 때 장점이 뭐냐면 자 하나를 더 하면 제가 이 물건을 갖고 A 계정에서 팔고 있는데 이 물건을 갖고 오는 김에 B 계정에서 파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바코드만 다르지. 만약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단출해서 바코드 다시 작업해서 A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팔리고 있으니까. 이래서 개꿀입니다 사실은. 발주량을 2배를 그냥 갖고 오는 거야. 발주량을 2배를 갖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할 때는 다음 계정에다 할 때가는 요거보다 공격적으로 해보겠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럼 처음부터 50만 원 넣고 시작을 해본다거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했는데 내가 이때는 300만 원에서 아쉽지만 꺾었어. 효율 올렸어. 그 이번에 더 가보자. 500만 원까지 가보고 비교해보세요. 어떤 게 더 잘 되는지. 전환율이 똑같다는 전자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마 500만 원까지 쓰고 클릭을 더 먹고 더 많이 팔았던 애가 얘보다 결국에 노출량이 더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데이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가 얘보다 수익률이 좋겠지. 처음에 적자 폭을 좀 더 크더라도. 네. 근데 쿠팡을 하려면 이렇게 보통 합니다. 돈을 좀 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 보수적으로 100원 세팅해가지고 수익률 남긴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직원이 한 5명 돼야 돼요.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직원이 많아야지 가능한 플레이 방법이 있고 네, 직원 적게 하려면 적은 스큐로 매출을 많이 내야지 저희가 할 일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면 심지어 이 옵션이 하나짜리 상품이라고 해볼게요. 옵션이 하나짜리야. 할 게 없어요 진짜. 주기적으로 발주만 넣으면 돼. 근데 대신 이제 옵션 스큐가 여러 개면 조금 귀찮긴 하죠. 스큐가 여러 개면 좀 귀찮긴 하죠. 자 또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여기는 다 이거 무시하고 왔잖아요. 요거 값, 회색 값 여기 무시하고 왔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특이사항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다 적어서 남 보여주는 용 아니고 내가 다시 봤을 때 기억하기 용도예요. 저도 딱 특이사항에다가만 적거든요. 뭐 행사를 했다거나 가격을 잠깐 낮춰봤다거나 아니면 뭐 썸네일을 변경을 했다거나 리뷰 안 좋은 게 있어서 리뷰로 좋은 걸 덮어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몇 개씩 큰 이벤트들만 저는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노출수, 클릭률, 전환율, 평균 CPC를 다 계산해서 다 넣으세요. 귀찮으시겠지만 네, 이걸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어떻게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알면 사실 평균 CPC랑 저 노출수는 사실 나중에 넘어갈 거고 클릭률 전환율도 사실 여기다 적으실 필요 없이 내가 만약에 썸네일을 바꿨어 그럼 그 전에 일주일치 평균 클릭률 보고 그 뒤에 일주일치 평균 클릭률 보면서 올랐나 낮아졌나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경우 오케이. 이거 하고 지금 봐도 될까요? 네. 어이구.
안 되는 경우를 여기서 해볼게요. 자, 안 되는 경우를 여기서는 안 되게 힘들겠구나. 근데 어떤 경우 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예산을 확 줄었죠. 예산이 330만 원 쓰던 게 130만 원까지 줄었죠. 예산 자체가. 판매량도 그에 비례해서 그냥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날 한 88만 원 써. 그리고 90개 팔려. 아니다. 이렇게 갔을 때 아직 안 남잖아요. 이거를 뭐 500%로 올렸어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에 적자는 많이 봤는데 흑자 전환 해봐야 10,000원, 20,000원, 30,000원밖에 안 남죠. 이러면서 주구장창 여기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방에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 정도 따라 올라오는 제품이라고 했을 때 얘는 거의 99% 돼요. 근데 안 되는 제품은 사실 처음에 이미 안 돼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이미 안 됩니다. 5개를 팔았으면 얘가 11개 정도 팔려야 되잖아요. 얘가 한 7개, 7개. 그래서 여기서 쫄려서 하루를 더 지켜봤어요. 6개, 6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비는 더 썼죠. 광고비는 더 썼죠. 근데 안 돼. 안 올라와. 쓴 만큼 판매량이 따라 올라야 되는데 쓴 만큼 판매량이 전혀 안 따라 올라와 버려요. 올라는 오는데 2배를 썼으면 판매량이 2배까지는 아니어도 근 2배가 올라야 되는데 1.2배 이렇게 올라요. 얘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졌어요. 이런 상황이.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어떻게만 살려야지 매일매일 지켜보지 마시고 그냥 효율을 바로 올리세요. 적자 보기 힘드신 분들은 바로 올리세요. 그냥 400% 올려봐요. 이렇게 안 팔려줬다. 적자 폭이 줄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그냥 더 올리세요. 어쩔 수 없어. 더 올리세요. 차라리.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시즌 제품이에요. 겨울 제품인데 아직 더워? 그러면 버텨야 돼. 그런 케이스 빼고 그냥 꾸준히 수요가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간다? 그럼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내 상품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보통 전환율이 박살이 나 있을 거예요. 막 2% 나오고 3% 나올 거야. 판매가가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환율 2, 3% 나오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8만 원, 10만 원 이상 제품들일 거예요. 그 정도면은 한 2%, 3%, 4%에도 돈을 버는 제품들이 있을 거거든요. 옛날에 구매대행 할 때는 전환율이 뭐 한 2%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그랬어요. 마진폭이 워낙 크고 이래가지고. 근데 판매가가 낮은 제품들에서는 힘들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 광고를 가지고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상품성 자체의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클릭률이 좋은 클릭률 자체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냥 내 상품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클릭률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전환율이 박살이 났어. 그러면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이번에 마스크 풀마스크 파는 친구 중에 망했어요. 풀마스크 파는데 망했는데 그 광고 에이저가 딱 보더니 그 얘기가 됐대요. 이게 풀마스크인지 방한 마스크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풀마스크라고 해서 메쉬 소재 그 똥이 잘 되는 건데 걔가 그냥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얘기 딱 듣고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그냥 겨울에 쓰는 마스크인지 아니면은 미세먼지를 거르기 위해 쓰는 마스크인지 아니면 그냥 시원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클릭이 일어나서 전환율이 박살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요즘 상세 페이지가 너무 답답시 부리거나 아니면 리뷰가 너무 대충 그냥 업체한테 돈 주고 10개 맡겨서 한 주씩 써준단 말이에요. 대충 그런 걸로 사겠냐 이거죠. 제 말은 소비자들이 나도 그렇게 안 사면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 그냥 시장가 자체가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너무 광고 경쟁이 빡세서 CPC 단가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경쟁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라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가격을 확 낮춰버린다거나 판매가 예를 들면 이게 8,450원이잖아요. 4,450원 남게 바꾸면 갑자기 얘가 많이 팔리기도 해. 4,450원 넘게 바꿨더니 5만 원 썼을 때 5개 팔리던 게 5만 원 썼을 때 갑자기 10개 팔면 본전이잖아요. 그쵸? 마진을 반 줄였으니까. 근데 걔가 갑자기 15개, 20개씩 팔리기도 합니다. 그 경험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 되면 가격을 올려서 마진룸을 아까 전에도 마진룸이 커야지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진룸을 오히려 낮췄을 때 전환율이 올라가서 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지 아마 처음이니까. 보통 이렇게 갑니다. 안 되는 제품은 처음에 바로 했을 때 안 돼요. 뭐 진짜 안 되는 경우는 여기서 예산을 썼는데 2개 팔려. 10만 원 썼는데 3개 팔린다고 하면 좋겠는데 2개 팔려.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건 바로 접으세요. 바로 다 광고를 꺼도 돼 이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까 예산 올려놔서 잘 되는 그 케이스 있죠. 거기에 꽂혀갖고 그냥 광고비 때려 박으면 나중에 살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가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쿠팡에다가 또 입금해야 돼요. 광고비 입금. 이해되시죠? 네,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안 되는데 그냥 광고 예산 더 쓰면 살아날 줄 아는 케이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 막 CPC가 여기서 막 10,000원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면
어차피 누군가 소비자들이 살려고 클릭을 했는데 안 사서 지금 적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광고를 잘 만든다고 이 사람이 딱 살만한 사람한테 내 상품을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 아까 질문하시려던 거 마이크 맨 뒤로 한 번만 남겨주실래요? 네, 그 테스트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사람들을 가지고 오기 전에 네.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했을 거고 네. 그러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선택이나 가격이나 뭐 선택 페이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때 내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랑 전환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해서 빨리 팔리면 그냥 이권을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 왜냐면 30개를 갖고 와서 공격적으로 돌렸을 때 품절 기간이 너무 길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근데 잘 팔리던 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정확히 인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판매를 기준으로 이걸 데이터를 쌓는 건지, 아니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충 뭉뚱그려서 끊어가지고 성장률이랑 이런 걸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가서 데이터들을 보면은 몇 퍼센트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들 분명히 얘네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쭉 가다가 또 떨어져. 쭉 가다가 또 떨어져. 이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성장하려면 끝나고 성장하려고 끝나는 보수적인 운영하는 제품이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쿠팡에서는 품절 몇 번 했는지까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제 제품의 SKU별로 얘가 지금까지 품절이 최근 6개월 동안 몇 번 있었는지까지 데이터를 그냥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얘네가 당연히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수치화시켜서 상품 노출 지수에다가 저는 분명히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제 추측인데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건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계정이 됐든 그 상품의 스토어가 됐든 상품이 됐든. 근데 팔렸다가 떨어지고는 얘네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림이 이쁘진 않잖아요. 저희가 뭐 법인 이런 거 재무제표 평가할 때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일부러 매출 예쁘게 꾸미는데 이것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3만 원 넣고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팔리면 수요가 있구나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게 저도 좋다고 보기는 봅니다. 네, 근데 처음에 공격적으로 했다가 바로 입고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상관없는데 보통 뭐 30개, 뭐 200개를 사놓고 30개만 입고 시켜보진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된다 싶어서 내가 땡겨올 때는 이미 품절이에요. 그러면 품절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보통 그런 소량으로 가지고 온 건 도매국 제품이 가능성이 큰데 도매국 제품 특성상 대표님 거가 뭔가 잘 나가서 왕창 땡기려면 거기 재고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럼 결국에 중국에서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품절, 두 번 품절, 세 번 품절 때까지 너무 딜레이가 길어지면서 얘가 한 달 동안 총 판매된 개수 자체가 많이 눌려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먼저 상품을 입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옵션이 뭐 좀 4개 있고 제가 옵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용량별로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예 도매국에서 제가 통해서 있는 그 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옵션을 예를 들어 4가지인데 2가지만 가능해서 2가지만 먼저 입고 시켜서 테스트를 하고 아예 그냥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입고 싶지 않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잘 되면 옵션을 추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색상을 추가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네. 또 있나요? 네, 또 하셔도 네. 아, 네. 쉬었다가 할게요. 그럼 끊다가. 네.